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 2100선 코스피를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 딱 2100선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한두 달 전만 생각을 해봐도 7월, 8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오프닝 방송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고민이 될 정도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래도 그때는 죽었었고 지수도 형편없이 좀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한두 달 만에 불과 금세 만회가 됐고 또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역시 투자는 멘탈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또 다 잘 나갈 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고민만 하고 계셨던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종목 봐야 할지 그런 여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물려있는 종목도 많으실 텐데 그런 종목은 또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그런 여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2-0269, 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볼까요? 오늘은 주식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2100선 오늘 딱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샀으면 참 지금도 그죠? 많은 걸 좀 만회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번 맞아요. 주에 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2019년 8월 6일이네요. 최저점을 찍었던 이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던 방송에서 제가 은행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분명 제가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돌이켜본다면은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요. 그날 당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 이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의 차트를 보면 이랬었어요. 굉장히 살벌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저는 저 자리에서 무조건 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음봉매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가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지금 살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기가 바닥이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역시나 저 자리는 저점이었던 거고 무조건 은행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8월 6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더 올라갈지 올라가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2100을 오늘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2100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쌍봉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자리인데 그래도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꺾이지 않고 2100까지 꾸역꾸역이라도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역시나 2100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뚫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상으로 2100 이상을 유지가 되는지 유지가 안 된다면 내일까지 또 2100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지 또 시도를 하는지를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요. 그 이외에 다양한 이슈라든지 경제 상황들이 2100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역시나 2100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80% 이상이다. 거의 90%대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승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넣으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또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에 대한 문제가 또 남게 됩니다. 뭐 지금 뚫었다고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고 빠지게 되면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텐데 저는 2100만 뚫어내면 2200선이나 2300선까지는 거의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만 뚫어낸다면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약간의 뭐 몇 개월, 한 2개월,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2100 뚫기 전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자중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논해도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약 바이오 종목에 올라타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그 이슈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AI 관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젠 청와대와 이제 국회 모두가 모여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 예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AI 관련주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AI 관련주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는 많이 올라온 편이지만은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가 매매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약 바이오에 섣불리 올라타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도 뭐 들으셨겠지만 그때가 저점이었다, 그때 샀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현진 전문가 또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이때쯤은 사도 되겠지, 아니면 이제는 좀 이 종목을 살펴봐야겠다 하는 힌트 얻으실 수 있으니까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을지 함께 의논을 해볼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예,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싸게 21,000원에 사셨어요? 15%입니다. 21,000원이요? 네. 비싸게 사셨네요. 비싸게 21,000원에 비중은 네. 15%? 예. 아, 자, LG 디스플레이 그러면은 올해 한 뭐 그걸 손절하고 있다니 아까서 그냥 조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네,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뭐 어떻게 네. 대응을 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기를 할까? 포기를 할까? 지금이라도 다 손절 털어버릴까? 예. 고민이신 어떻게 거예요? 그냥, 예, 질리네요. 질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지금 또 털자니 너무 손실이 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인데, 알고 계십니다. 높게 사셨어요. 네, 21,000원이면은 싼 가격은 아니죠. 지금 네네. 1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손실이 크다 생각이 드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 생각을 오, 해요. 뭐 네. 일단 아, LG 디스플레이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 LCD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OLED다, LE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CD 패널에 너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중국산 LCD가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경쟁력이 좀 딸리게 되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실적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LCD 패널에도 많이 이렇게 주력을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롤러블이라 해서 이렇게 돌돌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LCD 패널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산업에서 조금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금 눈에 점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예. 떨어졌다고 해갖고 너무 겁을 먹으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멀리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지금 눈앞에만 보게 되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막 손절해야 될까 싶고 그래요. 손실률 보고 실적도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아프니까 죽겠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네. 충분히 좀 보유하고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비중이 지금 15%니까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아직 영업 이익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올라갈 만한 힌트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고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면 괜찮다. 떨어질 때보다는 그냥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예. 더 이상 6개월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 싶을 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구나 싶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올라가면은 14,000원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면 13,000원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은 그 정도면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조금 멀리 보고 한 1년, 2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1년, 2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뭐 20%, 30%, 40% 나면은 은행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약간 마음의 예. 여유를 가지시고 빨리 투자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예, 문현진 mento님 말씀만 꼭 듣기가. 네, 잘 믿습니다.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선택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LG 디스플레이 첫 번째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21,000원에 사셨는데 가격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좀 길게 가져가면 그래도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조금 조언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저 신일산업이요. 신일산업이요? 예, 오늘 매수해도 될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오늘 신일산업을 사도 괜찮을지? 네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사고 나서 전화 주시지 마시고, 사기 네네. 전에 저희랑 좀 상의를 해주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럼 오늘 신일산업을 봐야 되니까, 그럼 전문가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신일산업 오늘 매수 어떻습니까? 일단 사기 전에 전화 주신 거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사고 나서 전화 주시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근데 사기 전에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공기가 탁하더라고요. 지금 황사가 네. 이렇게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네. 오늘 중으로 뭐 매우 나쁨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역시나 이제 겨울이 되면은 계속 미세먼지 이야기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겨울만이 아니라 봄에도 미세먼지가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에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별로 없었다가 이제는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을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편성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세먼지 사기에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신일산업을 지금 사신다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하고요. 대신에 비중을 좀 많이 안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된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가능성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약간은 천천히 담으시고, 요게 지금 밑으로 빠지면 그래도 1,500원까지는 흐름상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1,500원까지는 그래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니까는 1,670원 현재가에 비중을 한 10% 정도 담으시고 1,500원에 다시 한번 10% 정도 담는다 생각하고 들고 가신다면요. 제 생각에 이거 한 2,200원이나 2,400원 정도까지 좀 크게 챙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 50%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져가시는데 봄 정도가 아마 최고 피크치에 달해 있을 거예요. 아마 봄이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 한 3, 4월 달 걸 같거든요. 네네. 그럼 한 6개월 정도 잡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좀 괜찮은 종목이 되겠죠, 그죠? 네네. 네, 그렇게 잘 전략을 짜서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일산업을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내년 봄 정도까지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하시죠.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뉴로스 부탁드릴게요. 뉴로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25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4,725원에 30%요? 네네. 최근에 사셨나봐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방송 보고 좀 매수했는데요.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 보셨나요? 글쎄, 이 방송인지 다른 방송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저희는 이렇게 잠깐 종목을 딱 알려드리진 않는데 아마 다른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최근에 좀 매수하셨는데 뉴로스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계속 가격이 네,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약간 좀 비중이 커가지고 네. 걱정해져가지고 어떻게 이게 좀 반등이 될까 해서 한번. 매수하시고 나서 가격이 좀 떨어져서 걱정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와 더 뉴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네네. 전문가님, 뉴로스를 좀 얼마 전에 매수하셨는데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항상 불안하면은 그냥 안 가지고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주식은 우리가 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좀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투자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가 뭐라 해도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결혼도 그렇잖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를 만나면서 뭔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건 내가 지금 뭔가 좀 찝찝한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남이 뭐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 탓을 하면서 난 너랑 헤어질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는 저는 뭐 연애와 뭐 결혼과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로스라는 기업을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매력들을 느끼고 사셨을 텐데 조금 이렇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아우 내가 지금 잘못 산 것 같아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뭔가 기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주장을 많이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고 괴롭다면요, 지금 방송을 보고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 방송 이외에 뉴로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뭐 하는 기업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인지를 좀 더 잘 파악을 하고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국 또 제 이야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굉장히 혼나니까는 조금 당황스럽죠, 그죠? 예, 저 다른 전문가들은 뭐 이걸 좋게 이야기하고 그냥 뭐 결론만 내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바르게 투자하시는 길을 좀 안내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거를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뉴로스라는 기업은 수소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비중이 조금 큰 편인 거고 매수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시청자님이 지금 이거 빠졌다고 괴로워하시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네, 떨어지니까 기준이 불안하다는 것 있으니까. 자체가 제대로 된 네.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요거는 떨어져서 불안하다. 왜 떨어져서 불안하냐면은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고 약간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갔을 때 어떤 지역을 갔을 때 내가 잘 아는 길이면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는데 별로 불안함이 전혀 없을 텐데 내가 모르는 길에 들어서게 되면 약간은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관점이니까요. 뉴로스라는 기업을 좀 더 많이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기업 자체는 정말로 괜찮은 기업이에요. 뭐 방송에서 이야기 나올 정도로 저는 뭐 웬만한 거는 방송에 나오면 별로다 하는데 이 기업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적자지만은 뭐 그래도 영업이익 면에서 일단은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역시나 수소차 테마에 엮일 수 있고 지금 재무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좀 길게 보고 한 6개월 정도 가져가시면은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을 들고 가는 동안에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1위 1비하면서 떨어지면 무서워서 불안해서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추가 매수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침착하게 아주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네.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뉴로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뭐 나쁜 점은 없는데
조금 길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확신이라든지 안정감, 그리고 공부도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예, OCI 72,500원에 100% 매수했거든요. 네, OCI를 72,500원에 100% 예. 사셨어요. 예. 네. 최근에 네네 말씀하세요. 72,500 너무 많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72,500원 가격이 올라올까 지금 의심스럽네요. 들고 가야 72,500원. 될지 손절매 해야 될지. 네, 혹시 그러면 뭐 지난달쯤에 매수하셨어요? 예, 9월달에. 9월달에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한 달 정도 됐는데 OCI가 올라올 듯 하면서도 자꾸 좀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00%나 좀 싫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더 높은 가격에 샀는데 계속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하신 거예요? 평균 매수가가 이제 그 정도 됩니다. 평균 단가가 72,500원이구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 OCI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랑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예. 자, 전문가님, OCI를 추가 매수 하셔서 이게 100% 되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되는데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매수는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떨어지고 보니까는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손절 라인이라든지 또는 그것도 많이 지나쳤을 거고, 그리고 손실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보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역시 72,500원 되면 비중 절반 이상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전까지 온다 안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종목을 장기 투자 개념으로 잡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72,500원 매수가라고 한다면은 오래 들고 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매수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비싼 가격은 아니고 싼 가격이라는 것은 그냥 딱 봐서도 알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OCI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2015년, 16년 때에도 얘가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흑자였어요. 1,300억 흑자였는데 지금은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흑자 시절에 주가가 지금 얘가 7만 원대 이렇게 버텨줬다라는 건데, 적자 시절에는 과연 7만 원대를 지켜줄 수 있을까를 본다면은 저는 적자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거는 제 생각에 72,500원에 사가지고 더 이상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의 저점이 63,000원대가 이렇게 저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 100%로 저거 무너진 거 가져가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은 이제 더 이상 좀 해답이 없어지고 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좀 나더라도 63,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 받쳐주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도 양봉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대로만 살짝 올라와 주기만 하면은 저는 빨리 일단 시급한 거는 비중 축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72,500원까지 여기서 지지가 되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72,500원에서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지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73,000원이 무너질 때는 비중을 줄여야 다음 대안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네,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나마 지금 63,000원대는 가깝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지지가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63,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시고 63,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일단 보유하셔가지고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기업적인 분석이라든지 기업의 내용을 좀 공부하시는 것보다는요, 비중관리 측면에서 조금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일까, 이거를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좀 비중관리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다음번 투자는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는 비중부터 줄여서 잘 헤쳐나가자는 조언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OCI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셔서 비중이 100%나 됐는데, 저희 방송을 또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방법도 함께 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 더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번 주말에 무료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방송으로 연결이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투자 노하우도 배워보실 수가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에 무료 강연회 준비했습니다. 그 일정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